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대 강국이 앞다투어 한국 앞에 줄 서며 이것을 보내달라고 애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뭘 가지고 이렇게 세계가 발칵 뒤집어진 걸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베를린 대학병원 안과 전문의 엘리사 슈미트입니다. 제 진료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도 인공 눈물이 없으면 견디기 힘든 환자들을 매일 봐야 했습니다. 오늘도 또 한 명의 물기 없는 눈을 가진 환자가 눈을 깜빡이며 저를 바라봅니다. 슈미트 선생님, 일주일 전에 처방해 주신 약을 사용했는데 눈이 더 건조해진 것 같아요. 이전 약보다 효과가 없어요. 마리아의 눈을 들여다보니 각막 표면이 더 거칠어져 있었죠.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인공 눈물은 잠시 증상을 완화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다시 처방전을 작성했습니다. 무력감이 몰려왔어요. 조금 더 강한 제재로 바꿔드릴게요. 하지만 낮에는 2시간마다, 밤에는 자기 전에 꼭 넣으셔야 해요. 진료실을 나서는 마리아의 뒷모습이 제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만성 안구 건조증 환자들에게 저는 더 이상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의학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눈물샘이 망가진 눈에 인공적인 물기를 공급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최선일까요? 병원 복도를 걸으며 다음 환자 차트를 확인하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느껴졌어요. 5년째 같은 처방, 같은 실패의 반복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휴게실로 향했죠. 엘리사, 유럽 안과학회 발표 보셨어요? 동료 의사 한스가 태블릿을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이지오엔이 한국에서 개발된 안구 건조증 신소재 FDA 승인 획득이라는 헤드라인이 떠 있었어요. 아이존, 안토시아닌 올리고머라고요? 이게 뭐죠? 한국의 어떤 과학자가 개발한 신물질이래요. 안토시아닌을 특수하게 결합시켜 눈물 생성을 촉진한다는데 임상 결과가 놀랍습니다. P값이 0.001 이하예요. 의학 논문을 스크롤하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단순한 보습제가 아니라 눈물샘 자체의 기능을 회복시킨다니.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FDA가 승인했다면 그냥 무시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이 연구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죠? 정특례라는 과학자예요. 항암제 키토솔로도 유명하다네요. 평택이라는 곳에 연구소가 있대요. 파클리탁셀보다 부작용은 적고 효과는 8배나 높다는 키토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내 환자 중 한 명이 독일에서의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한국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그 환자가 언급했던 약이었어요. 창가에 서서 베를린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났어요. 만약 이 아이존이 진짜라면 수년간 저를 괴롭혀 온 환자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 가격을 검색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서울까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들었지만 더 큰 목소리로 확신이 들렸습니다. 직접 봐야 해. 이 한국의 발견이 정말 기적인지 아닌지. 베를린에서 인천까지 11시간의 비행. 기내에서 저는 한국어 인사말을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제 입에서 낯설게 굴러갔죠. 제 판단이 맞는 걸까요? 유럽 최고의 안과 병원에서 진료하는 의사가 논문 한 편 보고 자비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다니. 동료들은 휴가라 생각했지만 제 마음은 진지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바로 평택으로 향하는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이 낯설었어요. 고층 아파트와 산들이 어우러진 모습, 독일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정특례 박사님 연구소가 맞나요? 간판 없는 작은 건물 앞에 서서 주소를 다시 확인했어요. 예상했던 현대식 연구시설이 아니라 주택가에 위치한 평범한 건물이었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웠죠. 아, 슈미트 박사님이시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연 여성 연구원이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깥의 평범한 외관과 달리 내부는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더 놀라운 건 연구소 한가운데 있는 전통 한옥 구조물이었습니다. 정 박사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먼저 차 한 잔 드시겠어요? 전통 찻집 같은 공간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나무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공간에 앉으니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해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소박한 차림의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정특례 박사는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세계적인 신소재를 개발한 과학자라기보다는 이웃집 아저씨 같은 편안함이 있었어요. 그는 쌍화차라는 전통 한약차를 내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신체는 약으로 치료하지만 마음은 배려로 치료합니다. 유럽 의학과 한국 의학의 가장 큰 차이죠. 처음 들어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제 표정이 의아했던지 정 박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키토소를 개발할 때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항암제 파클리탁셀은 효과가 좋지만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제가 찾은 건 효과는 더 높이고 독성은 줄이는 방법이었죠. 그는 화이트보드에 분자 구조를 그려가며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키토솔은 암세포 공격력이 기존 약물의 8배나 되었고 부작용은 거의 없었어요. FDA 승인을 받은 이 혁신적인 항암제가 왜 유럽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조는요. 안토시아닌 올리고머의 안정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7년이 걸렸습니다. 눈물샘 재생에 관한 연구는 이쪽으로 오시죠. 연구실로 걸어가며 정 박사는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만성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하셨고 어머니를 위해 시작한 연구였다고요. 개인적인 동기에서 출발한 연구가 세계적인 혁신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연구실에는 여러 연구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게 아이존의 임상 결과를 자세히 보여주었습니다. 108명의 환자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눈물량 증가와 눈물막 유지, 시간이 유의미하게 연장된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P값이 0.001 이하라니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소 직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그들은 연구 이야기보다 환자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했어요. 질병이 아닌 사람에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약은 몸을 치료하지만 치유는 그 이상입니다. 환자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게 진정한 의학이라고 생각해요. 연구원 중 한 명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베를린에서 저는 환자의 안구 건조증을 치료하려 했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눈이 아픈 사람을 치유하려 했어요. 그 차이가 미묘하지만 본질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쌍화차를 마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기술만이 아니라 철학이 함께 진료실에 들어가는구나.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속에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아이존의 제조 과정을 직접 볼 예정이었죠. 잠들기 전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온 것이 옳은 결정이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정 박사가 연구소 구석구석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어제 잠깐 보았던 한옥 구조물이 더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구소 중앙에 자리한 이 한옥은 마치 섬처럼 현대적 실험실 사이에 떠 있었어요. 이 한옥은 제 할아버지 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어릴 적 추억이 담긴 공간이죠. 정 박사가 한옥 안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나무 기둥과 창호지 문, 온돌방의 따뜻함이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유럽의 연구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서 무슨 연구를 하시나요? 여기선 연구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이곳에 앉아 명상하죠. 옛 지혜와 새 기술의 균형점을 찾는 겁니다. 정 박사의 말에 처음엔 의아했지만 묘하게 이해가 됐어요.
베를린에서 저는 문제가 생기면 더 많은 논문을 읽고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선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공간을 마련해 둔 거였죠. 한옥을 나와 본격적인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실험실은 예상과 달리 최첨단 장비로 가득했어요. 유럽의 큰 연구소에 있는 장비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이쪽은 아이존 원료 제조실입니다. 안토시아닌 올리고머를 만드는 핵심 공간이죠. 제가 들어간 방은 청정실이었습니다. 특수 방진복을 입고 안으로 들어가자 연구원들이 작은 장치들을 조작하고 있었어요. 정 박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나 포도의 많은 성분이지만 그 자체로는 효과가 적습니다. 우리는 이 분자들을 특별한 방식으로 연결해 올리고머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만 눈물샘 회복 효과가 나타나죠. 현미경으로 제조 과정을 보여주었어요. 놀랍게도 이 복잡한 화학 반응은 거대한 기계가 아닌 손바닥만한 장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물질을 이렇게 작은 장비로 만들 수 있죠? 정 박사는 잠시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읽혔어요. 사실 저희는 대형 장비를 살 자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형화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죠. 제약은 때로 혁신을 만듭니다. 그 말을 듣고 주변을 다시 살펴보니 실험실은 최첨단 장비로 가득했지만 대부분 개조되거나 직접 만든 것들이었어요. 유럽에서라면 수억 원의 장비가 여기서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연구비는 어떻게 조달하셨나요? 처음에는 개인 자금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키토솔로 약간의 수익이 생겼지만 대부분은 다시 연구에 투자했죠. 큰 제약회사들의 투자 제안도 있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거절했습니다. 정 박사가 작은 유리병을 건네주었어요. 투명한 액체가 담긴 병에는 아이존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최종 제품입니다. 눈에 한 방울만 넣어도 눈물샘 기능이 점진적으로 회복됩니다. 3개월 사용 시 60% 이상의 환자가 자연 눈물 생성이 정상화되죠. 손에 든 작은 병이 마치 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베를린의 제 환자들, 특히 마리아가 떠올랐어요. 그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 박사는 저를 연구소 뒤뜰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정원에는 약초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연구원들은 이 약초로 직접 차를 만들어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건 황금이라는 약초예요. 염증 완화에 좋습니다. 저희는 합성 약품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자연에서 힌트를 얻죠. 점심을 먹으며 정 박사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키토솔과 아이존을 개발하는 동안 겪은 어려움, 대기업의 견제, 그리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를요. 약은 특허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제약 산업이 잊고 있는 진실이죠. 오후에는 임상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객관적인 눈물량 증가, 각막 손상 감소, 그리고 환자들의 주관적 만족도까지 모든 지표가 놀라울 정도로 양호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환자들의 삶의 질 점수였어요. 숫자를 넘어 실제 사람들의 일상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보여주는 데이터였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다시 한옥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저녁 햇살이 마루에 고운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이상하게도 이 공간에 앉아있으니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 저는 환자의 눈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평택의 작은 연구소에서는 사람 전체를 보고 있었어요. 한옥 마루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의학의 본질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돌보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전문 분야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택에서 가져온 아이존 샘플과 임상 자료들이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죠. 자신감에 차서 병원장에게 특별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신약 및 치료법 검토 회의에서 아이존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평택이라는 곳이 어디죠? 슈미트 박사. 한국 회사라고요? 병원장 바이센 교수의 목소리에는 이미 회의적인 톤이 느껴졌습니다. 회의실의 다른 의사들도 미심쩍은 표정이었죠. 네, 한국의 연구소입니다. FDA에서 이미 NDI 승인을 받았고 임상. FDA 승인이 유럽 승인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유럽 식약청의 허가가 필요해요.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임상 데이터를 차분히 설명했어요. 108명의 환자, 3개월간의 추적 관찰, P값 0.001 이하의 탁월한 통계적 유의성. 최신 논문에 게재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평택 연구소에서 직접 받아온 샘플과 추가 자료가 있습니다. 소규모 임상을 제안하고 싶어요. 그러나 회의실의 공기는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같은 과 폰 하이델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동료들, 우리 모두 안구 건조증 치료의 발전을 원합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해외 약물, 특히 제약 선진국이 아닌 곳에서 나온 물질을 우리 환자에게 시험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의 말에 여러 의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가 본 것들, 그 놀라운 결과들을 그들은 믿지 않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고 FDA도 인정한 물질입니다. 안토시아닌 올리고머의 안정화는 획기적인 발전이에요. 슈미트 박사, 당신의 열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프로토콜을 따라야 해요. 유럽식약청에 정식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승인이 나면 검토하겠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제 제안은 사실상 거절된 거였죠. 병원을 나서는 길에 동료 의사 한스가 다가왔어요. 엘리사, 너무 실망하지 마. 사실 병원장은 이미 산텐 제약의 새 인공 눈물 라인 도입 계약을 체결했어. 지금 다른 제품을 검토할 리 없지.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이건 과학적 검증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결정된 비즈니스의 문제였어요. 실망감이 몰려왔지만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럽식약청에 아이존의 허가 신청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뒤 유럽식약청 EMA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추가 검증 필요. 현재 단계에서 평가 보류. 형식적인 거절이었죠. 한국의 정 박사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는 놀라지 않는 듯 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제약 시장은 닫힌 성입니다. 우리 같은 외부인이 쉽게 들어갈 수 없죠. 그의 말에 깊은 진실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환자들, 고통받는 그들에게 이 희망을 전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첫 환자는 마리아였어요. 그녀의 눈 상태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인공 눈물이 더 이상 효과가 없어요, 선생님. 요즘엔 컴퓨터 작업도 30분 이상 못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공식적인 승인은 없지만 적어도 정보는 제공할 수 있었죠. 마리아, 한국에서 개발된 새로운 물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 유럽에서 공식 승인되진 않았지만 FDA 승인을 받았고 임상 결과가 매우 유망합니다. 마리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에게 아이존의 논문과 제 개인적인 방문 경험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작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여기에 있는 연락처로 직접 문의하시면 개인 수입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의사로서 처방할 순 없지만 환자로서 선택할 권리는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제 진료실을 찾는 만성 안구 건조증 환자들에게 같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추천하진 않았지만 선택지를 알려주는 것까지 금지할 순 없었어요. 놀랍게도 2주 만에 3명의 환자가 아이존을 직접 구매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1명, 65세 여성 환자 헬가의 경과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20년간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했던 그녀는 아이존 사용 2주 만에 뚜렷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슈미트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붙어 있지 않아요.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녀의 말에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헬가는 다음 방문 때 작은 선물을 가져왔어요. 놀랍게도 한국 김치였습니다. 한국 마켓에서 샀어요. 아이존을 만든 사람들의 음식이 궁금해졌거든요. 이상하게도 이 매운 음식이 눈물샘에도 좋은 것 같아요. 음식에서도 한국은 치료를 하네요. 헬가의 농담에 웃었지만 어쩐지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환자들이 단순히 약이 아니라 그 약이 탄생한 문화까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였죠. 한 달이 지나자 아이존을 사용하는 환자가 1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한국의 눈물이라는 별명까지 생겼어요. 병원 복도에서 동료 의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공식 프로토콜을 우회한다고 불만이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지 눈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환자들의 삶의 질, 그들의 희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문이 닫혀 있다면 새로운 문을 찾아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정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환자들이 직접 문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더 큰 계획이 필요해요. 정 박사의 이메일을 받은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 FDA에서 아이존이 NDI 신규 건강기능성분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며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행정적 승인이 아니라 한국에서 개발된 물질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검증을 통과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메일에는 FDA 승인 문서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놀랍게도 아이존은 신규 건강성분 카테고리에서 어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안전성과 효능 모두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뒤따랐습니다. 다음 주 서울에서 바이오 코리아 국제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저희가 기조 연설을 맡게 되었어요. 슈미트 박사님도 함께 연단에 서주셨으면 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기조 연설이라니. 세계 각국에서 온 제약 및 바이오 전문가들 앞에서 아이존을 소개할 기회였어요. 망설임 없이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바이오 코리아 행사장으로 향했어요. 정 박사가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슈미트 박사,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준비 많이 하셨나요? 하지만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무언가 더 큰 결정을 내린 듯한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연설 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내린 중요한 결정이에요. 정 박사는 조용한 회의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팀원들과 몇몇 낯선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오늘 저희는 아이존의 글로벌 오픈 라이선스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특허권을 개방하고 누구나 기본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포기하는 결정이었어요. 혼란스러운 제 표정을 본 정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돈이 아닙니다. 기술은 누구나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핵심 제조 노하우는 여전히 저희가 가지고 있을 테니 사업적으로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 결정의 의미를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의 장벽을 허무는 것, 그것이 정 박사의 철학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확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컨퍼런스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각국의 제약회사 대표들, 연구자들,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저희의 연설이 이토록 관심을 받을 줄은 예상치 못했어요. 정 박사가 먼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아이존의 개발 과정과 과학적 원리를 설명한 후 마지막에 폭탄 선언을 했죠. 오늘 저희는 아이존의 기본 특허를 오픈 라이선스로 전환합니다. 누구든지 이 기술을 활용해 더 나은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공공재여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이런 선언은 전례가 없었어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특허로 기술을 보호하고 독점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정 박사는 정반대의 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독일 안과 전문의로서 임상적 관점에서 아이존의 효과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유럽에서 환자들이 직접 제품을 찾아 나서는 현상까지 공유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20년 만의 희망이에요. 의학은 때로 숫자와 데이터에만 집중하지만 우리가 정말 치료하는 건 사람의 삶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수많은 질문과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많은 관심을 받은 건 오픈 라이선스 선언이었어요. 일부는 비즈니스적으로 자살 행위라고 비판했지만 대다수는 이 용기 있는 결정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정 박사와 팀은 작은 한식당에서 축하 모임을 가졌어요. 식탁에는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건배를 하며 정 박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세계가 우리 기술을 주목하고 있어요. 다음 단계는 더 많은 환자에게 이 혜택을 전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독일에서 온 문자였어요. 헬가의 메시지였습니다. 슈미트 선생님, 오늘 뉴스 봤어요. 한국 회사의 오픈 라이선스 선언이 모든 의료 채널에서 화제예요. 당신이 그곳에 있다니 자랑스럽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희의 기자회견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뉴스에서는 세계가 주목한 K바이오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이 결정이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이 아니라 의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움직임이 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정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슈미트 박사, 이제 독일로 돌아가 유럽 식약청에 다시 도전해보세요. FDA의 승인과 오늘의 선언이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말에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이제 저희는 단순한 외부인이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가들이었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유럽 식약청에 보낼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FDA의 공식 승인 문서와 오픈 라이선스 선언을 첨부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여정이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아이존은 이제 단순한 약이 아니라 의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고 있었어요. 베를린에 돌아온 저는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FDA 승인과 바이오 코리아에서의 반응은 제게 강력한 무기가 되었죠. 그러나 여전히 제 앞에는 거대한 장벽이 있었어요. 병원장과 의료진들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제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첫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만성 안구건조증 환자 헬가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생기가 돌았어요. 슈미트 선생님, 믿을 수 없어요. 아이존을 2달째 사용 중인데 이제는 거의 인공 눈물이 필요 없어졌어요.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헬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녀는 작은 보자기 포장을 제게 건넸어요. 한국 음식점에서 주문한 김치예요. 우리 환자 모임에서 모두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도 매운 음식을 먹으니 눈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헬가의 선물에 웃음이 났지만 그 이면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단순히 약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이 탄생한 문화적 맥락까지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김치를 맛보며 생각했습니다. 약은 문화의 일부이고 문화는 치유의 일부구나. 그날 오후 저는 용기를 내어 병원 내 소규모 임상시험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이번엔 전략을 바꿔 공식 미팅이 아닌 개인적 접촉을 통해 동료 의사들에게 접근했어요. 한스, FDA 승인 문서를 직접 보여줄게. 내 환자 12명이 이미 개인적으로 아이존을 사용 중이야. 그들의 경과를 기록하는 작은 관찰 연구라도 시작해보면 어떨까? 한스는 FDA 승인 서류를 자세히 살펴본 후 눈썹을 들어 올렸습니다.
피값이 정말 0.001 미만이라고. 놀랍군. 그래, 내 환자 중 5명 정도는 참여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한 명씩 설득해 나갔습니다. 모두 병원의 공식 절차를 우회하는 위험한 시도였지만 환자들을 위해 감수할 가치가 있었어요. 2주 만에 저희는 30명의 환자로 구성된 소규모 관찰 연구를 비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경과 모임은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조용히 열렸어요. 7명의 의사가 모여 초기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내 환자 중 3명은 2주 만에 인공눈물 사용 빈도가 절반으로 줄었어. 63세 여성 환자는 각막 표면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됐어. 흥미로운 건 환자들이 약효보다 한국적 접근에 더 매료된다는 거야. 마지막 발언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관찰한 특이한 현상은 아이존을 사용하는 환자들이 갑자기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김치와 미역국 같은 음식뿐 아니라 한국의 차 문화, 심지어 한옥 건축까지 공부하는 환자도 있었습니다. 한 환자는 한국은 약을 통해 문화를 전파한다고 말하더군. 흥미로운 현상이야. 한 달이 지난 후 저희의 비공식 연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환자 블로그에 아이존 경험담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지역 신문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온 것이죠.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점점 커지는 관심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결국 작은 지역 신문에 인터뷰를 허락했습니다. 독일 안과 의사, 한국 신물질로 획기적 치료 시도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갔죠. 예상치 못하게 이 기사는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유럽 전역의 안과 전문가들로부터 문의가 쇄도했다는 점이었어요. 이메일, 전화, 심지어 직접 방문까지. 모두가 아이존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새 저는 한국 기술의 유럽 전도사가 되어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환자들의 가족이 보내온 감사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손자의 얼굴을 또렷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통증 없이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제게 더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외래 진료실의 한 노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오랜 안구 건조증 환자였고 남편은 그녀를 위해 직접 한국 음식을 준비해 오셨더군요. 의사 선생님, 저희가 미역국을 끓여왔어요. 한국에서는 몸이 약해졌을 때 이걸 먹는다고 들었거든요. 약과 함께 드세요. 그들이 건네준 보온병에서 구수한 국물 향이 퍼졌습니다. 순간 코끝이 찡했어요.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문화적 연결의 순간이었습니다. 베를린 한복판에서 한국의 미역국이 전하는 치유의 메시지를 느꼈어요. 음식에서도 한국은 치료를 하네요. 노부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 박사가 평택연구소에서 말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치유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비공식 연구 데이터가 쌓였습니다. 30명 중 26명이 뚜렷한 개선을 보였고 특히 10명은 인공눈물 의존도가 90% 이상 감소했어요. 이 결과는 너무 명확해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저는 마침내 병원장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바이센 교수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슈미트 박사, 당신의 비공식 연구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프로토콜을 무시한 것은 문제가 있지만 결과는 무시할 수 없군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주 병원 이사회 미팅에서 공식 임상시험 제안을 발표하세요. FDA 승인과 이미 수집된 데이터가 있으니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장의 사무실을 나오며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공식적인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날 저녁 정 박사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끝에 특별한 문장을 추가했어요. 정 박사님, 이제 환자들은 단순히 약물이 아니라
한국의 치유 철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를린에선 이미 김치와 미역국이 새로운 치유 음식으로 인기를 얻고 있어요. 아이존은 문화의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베를린 대학병원 대강당은 오랜만에 10,000원이었습니다. 정기의학 세미나가 아닌 특별 주제 발표를 위한 자리였죠. 제가 주도한 아이존 임상 결과 발표회였습니다. 처음으로 병원이 공식 인정한 연구였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3개월간 진행된 아이존 임상 시험 결과를 공유하려 합니다. 무대 위에 선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객석에는 병원 의료진뿐 아니라 유럽 각국에서 온 안과 전문의들, 심지어 유럽식약청 관계자들까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이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뜻이었죠. 총 82명의 환자가 참여한 이번 연구에서 72명이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P값이 0.001 미만으로 이는 결과의 신뢰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라이드를 넘겨 환자들의 각막 상태 변화를 보여주는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사용 전과 후의 차이는 극적이었어요. 공기 중에 노출된 각막이 다시 촉촉한 눈물막으로 보호받는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아이존은 단순한 보습제가 아닙니다. 안토시아닌 올리고먼은 눈물샘 자체의 기능을 회복시켜 자연스러운 눈물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는 기존 치료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접근법입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객석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표정들이 점차 진지한 관심으로 변해갔어요. 특히 환자 증언 영상을 보여줄 때는 놀라움의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15년간 고통받던 제 눈이 다시 태어났어요.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을 뜨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인공 눈물 없이 처음으로 손녀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었어요. 눈물이 나도 이젠 행복한 눈물만 흘립니다. 발표를 마치고 질문 시간이 되자 수많은 손이 올라갔습니다. 가장 날카로운 질문은 예상대로 유럽식약청 관계자에게서 나왔어요. 슈미트 박사님, 인상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개발된 이 물질이 유럽인의 눈에도 동일한 효과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종적 차이는 고려되었나요? 이 질문에 제가 답하기 전 객석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 대표로 참석한 헬가였어요. 저는 독일인입니다. 20년간 모든 유럽산 약물을 시도했고 어느 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한국 물질은 제 삶을 바꿨습니다. 눈물의 국경은 없습니다. 헬가의 말에 강당이 잠시 조용해졌다가 갑자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한마디가 모든 과학적 의구심을 잠재울 만큼 강력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유럽식 약청의 클라우스 박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슈미트 박사,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이존의 유럽 심사가 조건부 수입 검토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진전이에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조건부 수입 검토는 실질적으로 승인 직전 단계를 의미했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마침내 공식적인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근처 레스토랑에서 작은 축하 모임이 열렸습니다. 임상에 참여한 동료 의사들과 일부 환자 대표들이 함께했어요. 놀랍게도 식탁 위에는 한국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김치찌개를 주문했어요. 이게 한국의 대표 음식이라던데 맵지만 건강에 좋다고 하더군요. 한스의 말에 모두 웃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학 기술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이었죠. 저는 소주 한 잔을 들고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약의 성공이 아닙니다. 문화와 기술이 만나 만든 기적이에요. 정 박사의 말대로 치유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 박사의 영상 통화였어요. 슈미트 박사,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첫 공식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 의료인 협회에서 공동구매 논의 착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눈에는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군요. 처음 평택연구소를 방문했을 때와 지금 어떤 점이 가장 다르게 느껴지나요? 그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어요. 처음엔 저는 단지 더 좋은 약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나은 치유 방식을 발견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의학은 문화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정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마치 이 말을 기다렸다는 듯 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아이존은 분자식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사고방식을 나누는 거죠. 통화를 마친 후 베를린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정 박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분자식이 아니라 철학. 그것이 한국 의학의 특별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이메일함은 새로운 메시지로 가득했습니다. 놀랍게도 유럽 외에도 캐나다, 호주, 남미 여러 국가의 의료기관에서 아이존에 관심을 표명해온 것이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이들이 단순히 제품 수입만 원하는 게 아니라 한국식 접근법에 대한 교육도 요청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이메일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스위스의 한 안과 의사였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아이존의 임상 결과도 인상적이지만 더 흥미로운 건 환자와 의사 관계에 대한 한국적 접근입니다. 치료가 아닌 치유, 약이 아닌 돌봄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당신과 정 박사님을 스위스 안과학회 기조 연설자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이메일을 읽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약의 경계를 넘어 문화의 다리를 놓는 일이 시작된 것이었죠. 평택에서 시작된 작은 혁신이 이제는 세계 의학계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정 박사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정 박사님, 저희는 이제 눈물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다음은 의학의 경계를 넘을 차례입니다. 세계 안과학회 특별 세션. 로마에 있는 대형 컨퍼런스 홀은 이미 만석이었습니다. 오늘은 정특래 박사와 제가 함께 연단에 서는 날이었죠. 안구 건조증 치료의 새 패러다임 아이존과 한국적 접근법이라는 주제로요. 무대 뒤편에서 정 박사와 마지막 발표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세계 최고의 안과 전문가들 앞에서 한국의 기술을 발표하는 순간이니까요. 긴장되세요, 정 박사님? 조금요. 하지만 이건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정 박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저는 이제 잘 알고 있었어요. 무대로 걸어나가는 순간 1000명이 넘는 청중이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제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베를린 대학병원의 안과 전문의 엘리사 슈미트입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할 내용은 단순한 약물 소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치유에 대한 새로운 철학, 의학의 경계를 넘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청중들의 표정에서 호기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계속해서 아이존과의 만남, 평택연구소 방문, 그리고 베를린에서의 임상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강조한 것은 단순한 과학적 결과가 아니라 환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였어요. 한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또 다른 환자는 눈의 통증이 사라지니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됐다고 했습니다. 의학의 진정한 목표는 이것이 아닐까요? 단순히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삶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어서 정 박사가 연단에 섰습니다. 그는 안토시아닌 올리고머의 과학적 원리부터 시작해 어떻게 이 분자가 눈물샘 기능을 회복시키는지 상세히 설명했어요. 청중들은 뚜렷한 관심을 보이며 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존이 단순한 증상 완화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원인 자체에 접근했습니다. 눈물샘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정 박사의 톤이 바뀌었어요. 그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평택연구소의 한옥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정말 나누고 싶은 건 분자 구조가 아닙니다. 한국의 의학 철학입니다. 우리 연구소의 중심에는 한옥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저희는 답을 찾을 때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돕는 수단임을 기억하기 위해서죠.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런 철학적 접근은 과학 컨퍼런스에서 흔치 않은 내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 박사는 계속했어요. 아이존은 분자식이 아니라 하나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눈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 전체를 치유하는 것이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손들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질문의 성격이었어요. 제조 방법이나 효능에 관한 기술적 질문보다 한국의 치유 철학과 접근법에 관한 질문이 더 많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학 개념이 현대 안과학에 어떻게 적용되었나요? 환자와 의사 관계에 있어 한국적 접근이 서구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연구 과정에서 문화적 요소가 과학적 혁신을 어떻게 촉진했나요? 2시간의 세션이 끝나고 무대 뒤로 돌아왔을 때 저희는 이미 지쳐 있었지만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컨퍼런스 주최 측에서 급히 찾아와 말했어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발표 직후부터 전 세계 참석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요. 공식적인 수출과 협력 제안이 벌써 40여 개국에서 들어왔습니다. 정 박사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꿈 같은 현실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도전은 지금부터예요. 컨퍼런스 마지막 날, 저희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세계 안과학회 위원장이 주최하는 비공식 만찬이었어요. 저명한 안과 의사들과 제약회사 대표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정 박사님, 슈미트 박사님. 여러분의 발표는 이번 학회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기술과 문화를 융합한 접근법이었어요. 학회장의 말에 여러 사람들이 공감을 표했습니다. 유명한 미국 안과의사가 질문을 던졌어요. 정 박사님, 이 기술을 왜 오픈 라이선스로 공개하셨나요?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포기하신 건데요. 정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약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궁극적으로 공공재여야 한다고 믿어요. 물론 이것이 비즈니스적으로 최선의 결정이 아닐 수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존경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기술이 세계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철학이 세계 의학계의 마음을 열었다는 것을요. 로마에서의 마지막 날, 정 박사와 저는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협력 제안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몇 개의 수출 계약을 선택하실 건가요? 정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선택하는 게 아니라 모두와 함께할 예정입니다. 수출팀이 이미 구성되었어요. 다음 주부터 세계 각국의 의료진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됩니다. 의료진 교육이요? 네, 아이존을 사용하는 방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희의 치유 철학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제품 없이 철학만 전달하는 건 공허하고 철학 없이 제품만 전달하는 건 불완전하니까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베를린으로 돌아가면 유럽 의료진을 위한 한국 의학 철학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정 박사가 손에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오늘 컨퍼런스장에 가져갔던 마지막 아이존 샘플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의 기념품이 될 것 같아서요. 정 박사는 전통 소반이라는 작은 나무 테이블을 호텔방에 펼쳐놓고
그 위에 아이존 상자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 기술이 하나로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슈미트 박사 알고 계셨나요? 한국에선 소중한 것을 높은 곳에 모신다고 해요. 이 소바는 제 할아버지가 쓰시던 건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약을 만든 게 아니라 문화와 기술,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던 거예요. 정 박사님, 이건 눈물이 아니라 세계가 묻고 있는 희망입니다. 제 말에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로마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지금 이 순간 평택에서 시작된 작은 혁신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눈물의 가치를 넘어 이제 우리는 치유의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현지 신문에는 한국의 기술이 세계 의학계를 변화시키다. 40여 개국 수출 문의 쇄도라는 헤드라인이 실려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의 성공입니다. 한국의 지혜가 세계의 눈을 열었어요. 로마 공항에서 베를린행과 서울행으로 갈라지기 전 정 박사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슈미트 박사, 이 여정이 단지 눈물에 관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고 계시죠? 우리는 세계가 서로의 지혜를 나누고 존중하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준 겁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택에서 로마까지, 한국의 작은 연구소에서 세계 의학계의 중심까지. 이 여정은 단순한 의학적 혁신이 아니라 문화의 다리를 놓는 과정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눈물의 가치는 단지 그것이 마른 눈을 적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해주는 데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문화의 경계를 넘어설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을요.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여정의 다음 장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 역할은 단순한 안과 의사를 넘어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꼭 사연 관련이 아니더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도 꼭 남겨주시고요. 더 좋은 사연을 발굴해내고 여러분들께 재미있게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흥미진진히 소개해드리는 다음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빠르게 소식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흥미진진한 사연을 들고 찾아뵐게요. 또 만나요.